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전략들 머닝 전략 조금 더 깊은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식왕진쌤 김진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우리 시장 급락했고 미국 증시도 급락했고 오늘까지 하락의 분위기들이 이어지는 건데요. 미국 주식시장 또 우리 최근에 주된 하락의 원인은 트럼프 관세입니까? 시장 영향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금요일 날 미국 시장부터 네. 조금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미국 시장 언론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형태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PCE가 발표됐던 시점하고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됐던 시점하고 시장 반응이 조금은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PCE가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고 했지만 제가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PCE 발표 시점에서는 오히려 시장에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되면서 두 번째 동그라미인데요. 근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이 진행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번에 FOMC가 겨우 경기 침체 위험에 대한 심리를 다독여 놨었는데 이게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위험이 강조되면서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증시만 하락했던 부분이 아니라 단기물 금리도 하락했고 장기물 금리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금리도 동반 하락했기 때문에 네. 확실히 리세션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요거는 구분을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좀 말장난 같기는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하면 사실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나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네. 하는데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여전히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고 재정정책도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리세션 위험으로 보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졌건 리세션으로 빠졌건 우리한테는 다 안 좋은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만약에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그냥 AI 주도주 중심으로만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시장 별로 영향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번에 다시 지지난주에 연준이 그래도 회복을 시켜놨던 경기 침체 위험이 다시 불거지면서 하락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한테도 기본적으로 미증시가 빠진 부분 자체로도 우리나라 시장한테는 좀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아시다시피 상호관세 이슈가 이번 주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일단 주 초반 시작 자체는 기본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시작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오늘 공매도 재개가 시작된 날이고요. 그보다는 사실은 굳이 본다면 트럼프 관세에 대한 우려들이 남아있는 악재일 텐데 4월 2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이 될 텐데요. 글쎄, 워낙 지금은 험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트럼프의 성향상 보게 되면 사실은 견고하게 자신의 그 의지를 일관적으로 또 몰고 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대응할까요? 일단 상호관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세계에서 네. 이게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한 10명도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백악관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일하는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문제고 실제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정말 진위가 높은 건지 이렇게 네. 판단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시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불확실성 강도가 높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일단 그런 이벤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걱정되는 포인트는 계속 외신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상호관세 부과 이전에 각국들이 물밑에서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지금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얼마나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적인 협상만 있는 게 그렇죠. 아닌가. 예. 그게 지난주에 있었던 현대차 같은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걱정되는 포인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호관세 이슈 같은 경우는 결국은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금융시장은 또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와 봤는데요. 네. 상호관세라는 이슈가 불거지면서 지역별, 국가별 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상호관세가 부여되기 직전까지 오히려 되게 아이러니한 건 미국의 주가 퍼포먼스가 가장 안 좋고
오히려 미국의 무역 상대국이라고 하는 뭐 우리나라도 포함되고 유럽도 포함되고 이 상대국의 주가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 판단에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제고되는 이슈로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늘 주식시장도 그렇게 반응해 왔고요. 그러면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증시에 긍정적인 반응이 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거는 그 전까지 이 위험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던 미국일 가능성이 더 높다. 오히려 무역 상대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실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지난 올해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한 며칠간 빠지고 있습니다만 올해 그리고 3월 이런 정체를 다 보게 되면 미국 시장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시점이 불확실성의 해소 시점이고 이래서 우리한테 좋아질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너무 낙관적인 해석인 것 같고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는 미국을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역시 현업에서 사실 자금을 크게 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각이 이제 다르시죠. 사실은 떨어지면 안 좋아요. 악재 있으면 조심하세요.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그죠? 네. 그렇게 시장이 가지 않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미국 주식시장은 오히려 불확실성의 제거로 꽤 되돌림을 할 수 있다 아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 문제인데 상대적으로 강했던 시장에 우리가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미국 증시가 돌리면서 우리도 같이 돌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 우리도 사실 잘 가다가 최근에 지난 금요일과 오늘의 낙폭은 꽤 좀 단기적인 추세를 좀 방해하는 그런 흐름이었단 말이죠. 우리 시장 전망은요. 네, 일단은 주 초중반까지는 네.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둘러싸여 있는 위험 자체가 일단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고 네. 미국의 경기 침체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불확실성의 강도가 높다라는 상호관세 위험이 목요일까지는 존재하는 남아있고. 상황이니까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일단 주 초부 중반까지 좋아질 개연성을 그렇게 높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좀 잘 모르겠는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까지 충격을 받고 이후에 충격을 안 받고 그래도 상호관세 전까지 소강 상태를 보일 건지 아니면 소강 상태를 안 보이고 연속적인 하락을 보일 건지 이 부분은 누구도 알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소강 상태를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개별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약간의 수익률 게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부터 조금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의 개별 대형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동안 우리나라 개별 대형주의 이제 대장이라고 하면 조선, 방산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종목들의 수익률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죠. 그죠? 네. 예.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이제 미디어 엔터 업종의 상대적인 강세가 조금 있었던 모습인 것 같거든요. 일부에서는 조선, 방산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공매도 재개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또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그 부분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대다수의 기관 투자가들이 하는 쇼트 포지션 중에서 실제로 주가의 하락을 노리는 쇼트 포지션은 거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대신에 시장이 지금 이제 방향성을 잃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상대 주가의 퍼포먼스의 차이를 노리는 롱숏 전략은 굉장히 많이 활발해질 겁니다. 저부터도 만약에 현역이었다고 하면 오늘 회의 때 직원들 모아놓고 가지고 있는 롱 쪽 포지션은 다 정리하고 지난주에 정리를 하고 네. 이제 롱숏 많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롱숏은 아마 실제로 주가를 빼는 흐름보다는 같은 섹터 내에서 좀 차이가 많았던 종목들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일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올해 지난 6개월 동안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인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5%의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둘 차이가 별로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 삼성 SDI를 롱을 잡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숏치는 전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의 전략들이 많아질 거지 많이 오르는 주식을 이렇게 할 일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주요 오늘은 이제 어쨌든 아까 이제 미디어 엔터 이런 걸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조금 여쭤볼 건데 약간 뒤로 하고 핵심 섹터에 관한 걸 조금만 여쭤볼게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고 시장을 주도하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거나 올린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는 좀 약했고, 근데 오늘 보면 또 지난주부터 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는 9%나 빠져요. 근데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일단 글로벌하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 전체 반도체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지난주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안 좋아졌고, 미국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사실 직전 저점을 깨질 않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직전 저점을 깨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반도체 흐름과 굉장히 궤를 같이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격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일정 부분의 충격은 피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번 주, 지난주 랠리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부터 발생된 레가시 반도체 수요 때문이거든요.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조금은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종목도 아마 기관들이 정말 좋아하는 삼성전자롱, SK 하이닉스 숏의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보이네요. 그죠? 우리가 보통은 뭐 롱숏을 뭐 섹터도 하지만 사실은 섹터 안에서의 지금 종목 전략도 많이 있거든요. 네. 자동차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은 자동차는 현대차가 미국의 뭐 엄청난 투자와 함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가서 이 문제를 사실 트럼프하고 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대감이 있는데 당장은 이제 상호관세 자동차도 포함이 된다고 해서 눌려 있고 많이 밀리는데, 오히려 현대차가 이제 미국 투자했던 것들이 뭔가 좀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되면서 현대차가 이제 상호관세 부과도 생각보다 적다 그러면 현대차 그룹에 굉장히 빠른 반등 뭐 이런 걸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뇌피셜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진짜 걱정되는 게, 최근 5년 동안 주가는 거의 오르지 못했는데 사실 실적은 계속해서 상향됐거든요. 그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내려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밸류에이션이 내려가니까 싼 게 아니라 이거는 시장에 대한 평가가 극단으로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기업단에서 먼저 막 해결을 하면서 관세 위험들을 제거하고 있지만, 이건 지난 5년간 사실은 누적적으로 있었던 문제니까 그걸 뛰어넘는 뭔가의 대단한 모멘텀이 좀 있어야 뭔가 다른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저는 그게 잘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자동차와 산업 자체가 원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를 거쳐서 EV로 가는 이런 큰 구조 조정의 시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 자동차 업종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크게 흐름이 바뀌는 어떤 그런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멘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이제 전략 말씀하신 가운데 미디어, 엔터 이런 쪽에 좀 상승을 주도하셨는데, 이거는 뭐 약간 중국 관련주, 중국 쪽으로 엮어서 가는 겁니까? 그러면 포함해서 혹시 중국 관련주나 소비주에 관한 시각 좀 알려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한령 해제라는 기본적으로 대중국 이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조금 더 재밌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주 한 2주 동안 여의도에서 산업보고서라고 하죠. 근데 그게 아주 이제 두껍게 나오는 거. 풀레포트가 가장 많이 나온 업종이 이 미디어 엔터 업종입니다. 근데 하루가 멀다 하고 각 증권사에서 하나씩 내더라고요. 근데 이게 벌어지면,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애널리스트들은 풀레포트를 내면 그다음부터 이제 기관 투자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난 1, 2주 동안 여의도에서 가장 고민이 많았고 세미나가 많은 업종이 미디어 엔터 업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관 투자가들도 관심의 영역에 이 종목들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한한령 해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조금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맞서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국가 대 국가로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대 국가로 협상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한한령 해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해제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해제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외신을 통해서 들리는 얘기는 결국은 트럼프 관세에 맞춰서 한, 중, 일이 또 연합해서 이 관세 정책에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보도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보도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왕이 부장이랑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도 회담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하면 한한령 해제 가능성은 조금 높아 보입니다.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뭐 우리 이제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이 잘 돼 있는 그런 SM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가장 이제 주목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디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되게 많은 OTT들이 생겨났는데 여기에 이제 컨텐츠를 팔 수 있는 여력들이 너무 많고 이게 꼭 올해 신규로 제작된 것들만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못 팔았었잖아요. 해적판으로만 팔았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더 팔 수 있는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 업종들도 되게 좋은 환경에 놓일 수 있다. 그러니 시장이 안정만 찾아준다고 한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도 지수가 오르고 주도적으로 가는 흐름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미디어와 엔터가 한한령의 수혜주로서 좀 주목할 섹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돈이 모이는 곳의 머닝 전략 김진 대표님과 이번 한 주의 시장 전략들 관심 섹터까지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